반갑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나라는 것에 대한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을 계속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집합입니다. 과거에 선택한 기억과 경험이 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집합을 자기라고 믿고 있고요. 그것 중에 자기라고 생각하는 고정된 무엇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뇌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도 파괴되지 않을 만큼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 고정된 뇌의 회로를 가치관을 넘어서 고정된 딱딱한 신념이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관자가 볼관자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예요. 그래서 그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오감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오감은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만지는 거잖아요. 이 5가지의 감각이 오감에 의해서 흡수가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오감이라는 감각이라는 촉이 관념이라는 것에 딱 붙어 있어서 모든 오감으로 들어오는 인지되는 정보를 이 가치관과 고정관념이 해석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요, 정확하게 관념과 가치관 속에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오감이 가치관 속에 지배당하면서 자기가 경험하는 세상이 뇌에 완전히 갇혀있죠. 그래서 정보 에이즈란 뇌의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정보 속에 계속 기억을 돌리면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PTSD, 그때 경험했던 순간의 정서와 기억과 정보를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몇 번이고 재생하는 겁니다. 그게 정보 에이즈잖아요. 그 타성 중독증이 있지 않습니까? 타성 중독증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된 습관인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습관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뇌의 질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로 감염된 뇌를 치유하고자 뇌교육이 만들어진 거고, 뇌교육은 베스트 5 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과 감정의 뿌리는 어디서 와요? 가치관과 고정관념에서 와요. 그럼 가치관과 고정관념의 뿌리는 어디서 와요? 여러분의 피해의식과 여러분의 부정적인 경험과 욕망에서 와요. 여러분의 억압된 욕망에서 나를 지키고자 관념과 자기의 틀을 만들어요. 그럼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진 틀은 고정된 길이며 그 인식의 틀이 만들어지는 한 그것에 관련된 정보를 뇌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수집해요. 그래서 자아상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아상을 고집하고 있는가? 그 자아상을 고집하는 한 그 자아상과 관련된 기억은 절대 삭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아상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뇌의 회로를 스스로 만들죠. 자기의 정체성과 고정된 회로가 계속 존재하는 한 새로운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0점의 비워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0점의 비워진 자리에서 자기가 돌아가지 않는 한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 신성은 무아를 가리키잖아요. 무아의 창조성은 자기가 비워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비워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감당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느끼는 수치심, 두려움, 감당 안 되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이 내 몸에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자꾸 무시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왜 감당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감정이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감정을 감당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관이 필요해요. 그 가치관은 뭐예요? 그 정보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높은 가치관이에요. 무아라는 것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더 높은 가치관이에요. 나라는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에고의 생명의 일시적인 현상이 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여러분이 독립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현상이며 사실은 모든 것의 현상을 계속 창조하고 있는 본래의 의식이 여러분이라는 깨달음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때 감정이 여러분이 아님을 깨달아요. 감정이 여러분이 아님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감정이 집착하지 않죠. 그 감정은 여러분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감정도 그 감정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감정이 여러분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감정과 욕망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감정과 욕망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임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편의 해마와 구피질의 편도 속에 그 감정을 밀어내죠. 그럼 그 감정이 뭐가 돼요? 점점 더 괴물이 되고 귀신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체가 커지고 커질수록 하나의 정보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수치심을 한번 겪었던 그 수치심이 쌓여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상황만 돼도 그 수치심이 정보체가 되어서 마치 나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수치심으로 만들어진 그 영체가 더 이상 에너지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 되어서요. 사고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요. 그것이 하나의 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체가 어떻게 정보체가 되는지를 여러분은 스스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정보체가 여러분 뇌관 속에 깔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계속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마치 여러분의 인격처럼 판단하고 사고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실망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체가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그 기체가 영체가 될 사람은 가장 회피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뭔가를 대면하는 순간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진 영체는 잘 조절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한 정보체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 정보체를 내가 만들었음을 깨닫고 새로운 신념체와 정보체도 또한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보의 수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식 수준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고집하고 있는 자아상이 있으면 자꾸 그 자아상과 그 모습을 선택해요. 그때 겪었던 그 정서를 계속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의 실마리만 있으면 그 감정을 다 꺼냈어요. 그 한을 다 풀다가 인생이 다 끝나요. 내가 누군가한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그 사건 그 순간에 이미 극복한 지 오래됐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난 다른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겪었던 어린아이의 그 심정을 계속 불러일으켜요. 누가 나를 조금만 소외시킨다고 느껴봐요. 또 버림당했다고 온 관념과 프레임을 다 씌워서 마침 자기가 버림당한 사람인처럼 온 진상을 다 부려요. 그렇게 인생이 반복되다가 자기가 마치 삶의 피해자인 마냥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삶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게 한의 인생이라 그래요. 한 풀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을 계속 풀면서 살아야 돼요. 자아상을 정리해야 돼요. 그것은 선택한 것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경험들 다 기억하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별로 안 중요한 기억은 안 기억해요. 그러나 가치관과 고정관념의 기준으로 내가 이것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삭제시키지 않고 계속 선택해요. 계속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 그게 정체성이 돼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돼요. 난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뭔가를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다. 나의 경험들, 나의 정체성이 형성돼요. 그 신념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작용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할 땐 안심하다가 내가 조금만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그 신념이 작용해요. 거봐,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맞잖아. 그 영체가 비웃어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두 글자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져다 놓고 구슬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뇌의 원리와 같아요. 굿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덩덩 뛰죠. 한복 같은 거 입고. 그 요상한 사물놀이를 두드리면서 난리를 치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아픔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고 그 무당이 6차크라의 인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리딩하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있는 인물로 변해서 막 나타나죠. 그래서 말투도 똑같이 하고 막 엄청 막 나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죠. 그럼 그 사례자가 어떻게 해요? 눈물을 정말로 폭포수처럼 흐르면서 뇌가 어떻게 돼요? 자기에 있는 한을 풀거든. 한을 푸는 순간 내면 아이가 더 이상 갈등이 없을 만큼 한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구슬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엄청 변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거는 무슨 신령님의 어떤 도력이 아니라 사실은 원리예요. 나의 뇌 속의 구피질에 나도 모르는 부정적인 정보와 감정을 스스로 정화시킨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가슴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어디가 자극이 돼요? 네 번째 차크라가 자극이 돼요. 슬픔이 많거나 정화되지 않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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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하나님 울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눈물이 흘러요. 그럼 4차크라의 에너지가 점점 커지죠. 그럼 5번째 차크라가 열려요. 그럼 방언이 나오죠. 근데 그 방언의 특징은 뭐예요? 알아듣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럼 못 알아듣는 말을 뇌에다 계속 써주면 이 뇌가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과 가치관이 갑자기 멈춰요. 왜 멈춰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의 틀이 작동하지를 못해요. 그 오차크라가 열려서 말문이 열려서 나다나다다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귀가 듣잖아요. 그럼 이 뇌는 어떻게 반응해요? 알 수 없는 단어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더 이상 에고가 발동을 못해요. 정체성이 감정과 생각을 만들지 못해요. 감정과 생각을 만들지 못하는 그 근원 자리에 순수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진화의 자리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교회를 다니다 성령의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경계가 육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 됐다는 성령의 체험을 하죠.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죠. 근데 그것이 엄청난 에너지의 느낌으로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게 원리예요. 원리로 보면 이해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 원리를 교육으로 만들어 놓은 게 브레인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뇌를 정화시킨다는 거,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가치관을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인정받지 못한 어떤 어렸을 적의 신념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가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게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의 밑에 가치관은 뭐냐면 나는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DNA적 같은 유전적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거절하지 않아야 될 때는 마음껏 마음을 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절하는 것과 거절하지 않는다에 걸려있는 건 뭐예요? 나도 모르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그게 정체성이다.